1863년 디어본이란 미국 미시건주의 한 마을에서 어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헨리 포드, 훗날 자동차 왕이라 불리게 될 아이였죠. 당시 디어본은 개발이 매우 더딘 시골 마을이었고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헨리의 아버지 윌리엄 포드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였는데요. 윌리엄 포드는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으로 농사할 땅이 넘쳐나는 미국으로 건너와 농업에 종사하며 농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헨리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농부가 되길 원했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미국 역사, 아니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20세기의 미국 부자를 거론할 때 석유왕 록펠러와 철강왕 카네기와 더불어 꼭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어떻게 평범한 농부 집안의 아들에서 미국에서 제일 가는 자동차 기업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헨리 포드의 인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헨리 포드는 농부인 아버지와는 달리 농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연관이 없는 발명이나 공학 쪽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죠. 이와 관련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헨리네 집에는 자명종 지게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헨리가 보기만 하면 분해해버렸기 때문이죠. 이러니 집안에선 헨리를 괴상한 아이로 취급했는데 그의 형제는 물론이고 특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헨리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의 어머니 메리 리토갓 오원입니다. 하지만 헨리가 성인이 되기도 전인 청소년 시절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참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느려 터진 마차를 타고 오다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 일이 큰 한이 되었고 더더욱 자동차에 집착을 갖게 된 계기라고 말했죠. 유일한 지지자인 어머니를 잃게 된 헨리는 농업만 고집하는 집안을 가출해 디트로이트로 떠났습니다. 이때 그는 디트로이트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당하기도 하며 꽤나 심한 고생을 겪었죠. 하지만 기계와 발명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던 그는 에디슨 일루미네이팅사에 취직하며 열심히 일한 결과 능력을 인정받아 수석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디슨 일루미네이팅 회사란 그 유명한 토머스 에디슨이 창업한 전기회사를 말하죠. 헨리는 이 회사에서 에디슨에게 자신의 가솔린 자동차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에디슨은 기발하고 뛰어난 계획이라며 그를 격려했죠. 헨리는 지금껏 자신의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지지해준 사람이 몇 없었기에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험을 쌓은 그는 회사를 나와 1901년 헨리 포드 컴퍼니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웠는데요. 하지만 이때 헨리와 그의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포드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헨리 포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1903년 그는 끝내 자신의 이름을 딴 포드 모터 컴퍼니를 세웠고 계획만 했던 자신의 꿈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꽤나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는데요. 포드 모터 컴퍼니의 자동차는 속력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레이싱 경주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레이싱 경주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경기였는데 그는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우승을 거머쥐었죠. 하지만 이것은 회사를 알리고자 한 마케팅 수단이었을 뿐 헨리 포드의 진가는 그가 실행한 대담한 계획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포드를 있게 한 자동차 모델 포드 T형 대량 생산 계획이 바로 그것이죠. 포드 T형은 1908년부터 1927년까지 무려 1500만 대가 넘게 생산된 자동차입니다. 이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헨리의 컨베이어 벨트 도입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이전까지 자동차는 노동자들이 소규모 팀을 짜서 하나씩 만들었으나 컨베이어 벨트 도입 후에는 노동자들이 일렬로 서서 단순 업무만 반복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는 작업 효율을 극대화했는데 예전에는 6만 명의 직원이 28만 대를 생산했다면 컨베이어 벨트 도입 후에는 1만 3천 명이 3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게 되었죠. 또한 헨리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 단일 색상을 고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차종 말고 오직 T형만을 만들기로 했고 색상 또한 검은색으로 통일하고자 했죠. 실제로 포드 T형은 1915년까지 검은색으로만 도색되었습니다. 또한 차체의 규격화, 부품의 최소화 등의 생산 규칙을 만들어 작업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죠.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자동차 가격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2개월치 봉급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실제로 1920년대 미국의 도로 절반은 포드 T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포드 T형은 1927년에 단종되었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T형이 단종된 이유는 경쟁사 제너럴 모터스와 쉐보레가 다양한 디자인을 무기로 한 신차들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진 포드 T형은 훨씬 고급화된 후속 모델 포드 A형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단종된 것이죠. 하지만 소품종 대량 생산의 틀을 만든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은 헨리 포드의 가장 큰 업적이라 평가되는데요. 이는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일부 엘리트만 봤던 기술적 특혜를 대중에게도 널리 보급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의 도입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헨리 포드는 대신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불만을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당시 철강 노동자들이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1달러를 받았다면 포드는 노동자들에게 하루에 8시간 일을 시키고 5달러를 주었죠. 이는 2024년 환율로 약 153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으니 굉장히 후한 임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헨리 포드의 고임금 정책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에 그 의도가 있었지만 다른 의도도 숨겨져 있었죠. 컨베이어 벨트의 도입으로 인해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숙련공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인력은 해고하되 필요한 인력에게는 고임금과 단축된 근로시간을 제시한 것이죠. 다른 공장들은 포드 자동차처럼 임금을 줄 수 없었으니 근처의 모든 숙련공들은 포드 자동차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포드 공장 정문에는 일하게 해달라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헨리 포드의 고임금 정책은 미국의 현대사에도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중산층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1급을 5달러로 올린 뒤 2년 뒤에 포드 종업원들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죠. 한 예로 주택 가격은 325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늘었고 평균 예금 액수도 196달러에서 750달러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헨리 포드의 고임금 정책이었죠. 또한 그는 주 5일째 40시간 근무를 최초로 실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에게 여러모로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하지만 이런 대단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여러 사람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반유대주의적 행보인데요. 1920년대에 헨리 포드는 디어본 인디펜던트라는 주간신문을 기획했습니다. 여기에 실린 반유대주의 기고문이 독일에서도 발행되었죠. 나치 게슈타포의 수장이었던 하임리 힘러도 이를 애독하였고 심지어 히틀러도 포드의 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히틀러의 방에는 포드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실제로 헨리 포드는 1938년에 나치 독일이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대십장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같이 여러 반유대주의적 행보 여파로 인해 미국 유대인 단체가 포드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명예훼손으로 포드를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가 창립한 포드 모터 컴퍼니도 전범기업이라는 딱지를 받고 말았죠.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드 모터 컴퍼니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승리에 큰 공을 세운 회사라는 점이 그렇죠. 포드 모터 컴퍼니가 소유한 많은 공장에서 여러 군수품이 생산되어 미군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1차 대전부터 장갑차, 군용 구급차 등을 생산하며 미군을 적극적으로 도운 회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포드가 비판받는 이유는 그가 확실한 반유대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은 부인하지만 그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국제유대인이란 책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후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치 협력자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포드가 만들어 놓은 비인간적인 노동 시스템을 질타하는 지식인들도 끝이 없었죠. 더구나 루즈벨트 행정부는 포드사를 전시 중이라는 이유로 국유화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헨리 포드는 말년에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대표적으로 1943년에 아들 에셀 포드가 암에 걸려 사망한 일이 그에게 커다란 슬픔을 주었습니다. 이런 불행과 고난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1945년에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약 2년 뒤인 1947년 4월 7일 뇌출혈 발작을 일으키며 세상을 영영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약 10억 달러,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220조 원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었죠. 이후 그가 설립한 포드모터 컴퍼니는 2024년 기준 시가총액 472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길게 말씀드렸다시피 헨리 포드는 현대 인류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기업가이자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비판받는 기업가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유머 작가이자 배우였던 윌 로저스가 한 말이 헨리 포드를 평가하기에 딱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괴로움을 주었는지 알려면 100년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왕국을 세운 남자 헨리 포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세기 미국의 또 다른 거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